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 체크해보고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종목 이야기 빠르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테마주 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제약 오늘 살짝 하락하고 있는데요. 눌림목에서 매수해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종가 매수 OX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O 주셨고요.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오늘 장 후반부에 미코바이오베드라든지 지노믹트리와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씩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흐름을 틈타서 지금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실적과 함께 어떤 테마적인 부분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음봉을 오히려 저는 역으로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호흡기 질환 치료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좋은 성과가 나왔다라는 건 여기에 이제 콜데원이라고 하는 감기약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네. 이게 올해 많이 팔렸다라고 해요. 그러면 오. 결국엔 다가오는 3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안고 갈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만약 오늘 종가로 접근을 하시면 가격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아니어도 매출이 탄탄하다는 점이 좀 믿음직하게 느껴진다 이런 의미였는데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인데요. 최근 꾸준한 수익을 국내 중심의 배전기기 사업으로 올리고 있는데 자, 미국향의 초고압 변압기 수출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여기서 엇갈리네요. 네. OX로 갈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태성 본부장님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쪽 전력기기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워낙 좋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전히 전력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상황인데 최근에 그동안에 이제 좋았던 뉴스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호재 뉴스가 나와도 이제는 움직임이 좀 많이 둔해진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전력기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선주들이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재건과 엮이면서 오히려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인 상황. 여기에 이제 구리 선물 가격에 누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전력기기보다는 전선주가 조금 더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상황이라서 안 좋다라기보다는 저는 만약에 이쪽 전력기기라든지 이쪽을 보신다면 전선주가 대안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오늘 X를 좀 드린 거고요. 예. LS 일렉트릭을 포함한 전력기기 산업은 워낙 좋기 때문에 길게 본다면 결국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매력도로 보면 전선 쪽이 더 나을 것 같다 말씀이신데요. 이주호 본부장님은 동그라미 들으셨죠? 네. 일단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요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전력망 확충법이 지금 28일 날 국회 처리 예정인데 이게 이제 정부와 뭔가 엮였을 때 그런 단기적인 강한 시세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댐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건설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4대강 관련주들 막 급등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송배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력망을 확충하자 이런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한다면 그거로 인한 저는 단기 시세를 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종가 매수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달까지 보시는 것도 좋고 물론 이 종목은 중장기 관점으로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에 AI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서 이런 전력기기에 대한 매출은 실적 모멘텀 은 꾸준히 살아있는데 지금 어쨌든 그동안 많이 오른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받았다라는 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오히려 매수에 적절한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중장기적으로도 봤을 때도 나쁘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그라미 의견 드렸습니다. 네. 정책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쪽에서 한 종목 보도록 할게요. CNC 인터내셔널 분기 최대 실적 달성 이후에 주가 흐름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집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또 엇갈렸어요. 이번에도 엇갈렸어요. 이주호 본부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요. 색조 화장품 ODM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 브랜드들이 로맨이 있고요. 그다음에 타르트, 맥, 디올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성분들께서는 대부분 아시는 브랜드인데 지금 로맨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에서 잘 팔리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나머지 3개 브랜드는 다 미국 쪽 해외 수출에 대한 그런 화장품들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사람들이 약간
스킨케어에서 메이크업 쪽으로 지금 뭔가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반기에도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색조 ODM인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 북미향 매출이 늘어나고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8월 20일까지 화장품 수출 데이터 나왔는데 그 수출 데이터가 조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NC 인터내셔널은 하반기에도 오히려 북미향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종목도 제가 지금 시장이 너무나 좀 불안불안하다 보니까 네. 좀 내일 당장에 수익 내는 것보다는 뭐 내일 단기에도 상승 노려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하반기까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지금 안 빠지고 잘 버텨주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관건은 북미향 매출이다. 스킨케어 쪽에서 이제 메이크업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어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왜 X 주셨을까요? 안 좋다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이 화장품 쪽보다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혹은 이제 이 보툴리늄 톡신을 대표로 하는 보톡스 관련주들이 조금은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주들이 좋다 하는 것은 우리가 워낙 작년 뭐 여름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게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 눈높이에 충족되지 않는 숫자가 나왔을 때는 하방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좀 우려 섞인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X를 드린 거고요. 예. 근데 지금 CS 인터내셔널,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인그루드랩,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매출처가 우리나라 국내보다는 유럽과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올랐었던 메디톡스라든지 아니면 휴젤이라든지 이러한 보톡스 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가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업황 나쁜 거 아닌데 보톡스 쪽이 좀 더 매력적인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2차 전지 분리막 제조사 WCP인데요. 자, 고내열 분리막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OX 또 엇갈렸네요. 자, 이주호 본부장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뭐 고내열 분리막 이슈는 다 좋은데 네. 지금 전고체 배터리랑 저는 비슷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고체 배터리도 지금 어쨌든 뭐 개발 중이고 그게 시제품 만들고 양산하는 데까지 좀 되게 오랜 기간 걸리는데 지금 WCP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고내열 분리막이 좋다라는 건 압니다. 근데 이거를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당장 화재가 계속 발생하는데 지금 정부라던가 어쨌든 완성차 뭐 이쪽에서는 사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에 더 집중되고 있고 네. 이미 지금 그런 부분에 이미 반영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하이브리드 카 이런 쪽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단기에 그런 기대감으로 인한 시세가 나왔고 사실 이러한 WCP 같은 종목은 아직 시세가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BMS 쪽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변동성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이 더 낫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도 바로 들어볼게요. 저도 이제 고민이 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도 네. 이제 BMS가 조금 더 이제 유리하다라는 것을 좀 알고 있지만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는 무시할 수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제 앨범알이라고 하는 글로벌 이제 리튬 관련 기업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 지금 바닥을 딛고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 LG에너솔루션, LG화학, 에코프로 그룹주들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여기에 이제 분리막 관련 기업들까지도 한 번 더 수급의 어떤 이제 빈집 형태이기 때문에 작은 수급만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단기 시세는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쪽이 추세로 완전히 전환할 만한 이슈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세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식의 종가 베팅이니까요. 이것은 시청자분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로봇주 쪽에서 한 종목 볼게요. 정말 오래 쉬었던 로봇주들 최근 들어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보핏 관련 이슈들 나오고 있고요. 관련된 밸류체인 안에서 이렌시스의 주가 꿈틀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통화하셨습니다. 종가매수 의견 주셨고요.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어제부터 이제 로봇주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핵심 네. 포인트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이제 보핏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로봇주들을 좀 보시는 것보다는 이쪽에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이렌시스라든지 인탑스라든지 이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보핏이 지금 당장은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 워낙 이제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갤럭시
워치도 그렇고 갤럭시 링도 그렇고 처음이 어색할 뿐 이걸 쓰다 보면 익숙해지고 사용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좀 높게 가도 된다. 그리고 이제 그중에 감속기는 필수 부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 관련주들은 충분히 종가 매수도 가능하고요. 스윙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이슈 중심은 보핏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밸류체인 안에서 기회를 잡아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